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기초적인 부분 이어서 오늘 좀 같이 영어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했었던 거 조금만 같이 한번 해보면요. 우리 그때 혀의 중요성, 언어는 혀로 대표되죠, 그죠? 그래서 혀가 얼마나 내려갔느냐. 예를 들어 했을 때 그게 모음에 있어서 저모음이라는 거, 그쵸? 이 했을 때 들뜨는 거, 그게 고모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냥 중간 정도 있는 거 중모음이라는 거. 물론 그 사이사이에 다 위치한 모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그런 식으로 나뉜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음절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말이 이루어질 때 가, 나, 다 이렇게 끊기는 건 모음을 하나씩 끼고 끊기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 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말은 이중 따로 막 이렇게 막 존재하지는 않는데 우리 보면 여기서는 시작과 끝이 다른 모음이 나와요. A라든가 I라든가 그런 걸 이중 모음이다. 앞뒤가 다르죠, 그죠? 처음에서 뒤로 옮아가는 발음이죠. 흘러내려가듯이 앞에를 강하게 하게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음절로, 1음절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막 몇 개로 우리말로는 쓰여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1음절인 경우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우리는 베이비 이러고 아기를 이야기하지만 베이비 해서 그거를 베이가 한 음절로 되기 때문에 2음절어거든요. 베이비 그런 식으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절의 개념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요. 어디를 강하게 해야 되나 어디를 끊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의 음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꾸 한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글이 떠오르지 않죠. 한글이 어찌해서 떠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 말이 공용어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세계 곳곳에 가서 다 무엇과 막 이거와 우리가 왜 브릿지라고 하면서 그걸 한글로 떠올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한글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 우리말을 배울 때 전부 그네 나라 말을 떠올릴 거예요. 일본은 일본 말을 떠올릴 테고 중국은 중국 말을 떠올리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꾸 그 말로 이렇게 써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말의 책상이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되면 본 모습을 자꾸 못 만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귀에는 홍길동을 누군가 홍골동 그러면 깔깔 웃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어를 발음할 때 그까지 발음 정도 적당히 해도 알아듣겠지.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길동을 골동으로 했을 때 웃기는 그 심정이 어쩌면 그분들 심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소중한 영어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분이 유럽 영국 쪽에 주재원으로 나갔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명문대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신 분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외국에 가서 웬만큼 자신이 있었대요. 영어를 잘해서 외국에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야 했었고 곳곳에를 왜 실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너무 다급하게 내 의사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득하고 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찌어찌어찌 무엇으로 어느 지역의 김모 군이 사망했습니다. 라는 앵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상 대화를 옆집 아줌마랑 하는데 저기 누구 엄마 어제 옆집에 누구 할아버지 사망하셨대.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물론 굉장히 슬픈 일인데 사망하셨대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약간 좀 우습죠.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물론 사망은 죽는다. 사람이 죽은 상태라는 뜻을 말합니다만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그분은 그 책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당신이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은 꼭 발음과 문법 때문이 아니다. 그 단어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발음 별거 아니고 문법 별거 아니고 그죠? 단어의 쓰임만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발음 잘하면 안 되나요? 내가 헬렌 켈러처럼 정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확한 발음이 내 눈과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만 따라하면 좋은 발음이 내 거가 되거든요. 항상 그러면 이렇게 매체가 좋은데 정말 교육방송 하나만 틀어도 너무나 많은 영어가 나와요. 원어민에. 그런데 꼭 그렇게 다른 건 다 하시면서 발음만 그냥 안 하고 싶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발음에 하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발음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 말을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발음을 홍길동으로 하는 게 맞아요. 홍골동보다는. 그쵸? 남의 아버지 살아계시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입 크게 벌리셔서 Is that? 이렇게 그때 내 죽은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음, 모음, 고중저, 음의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음절, 그들의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절로 취급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치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발음 아에 대해서 했었죠. 가장 큰 저모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A라는 거 했었어요. 지난번 걸 조금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중모음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런 A라는 발음 기호했어요. 강세 표시가 없어도요, 여기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앞이 강하게 읽으면서 약화되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입이 앞뒤가 다르죠. 그래서 이중적인 거죠. 앞뒤가 시작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모음이다. 우리가 이중간첩이다.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날도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한번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때 그거 했었죠. 우리 뿌, 파 이런 발음 했었죠. 그리고 김장담을 때를 제가 예를 들면서 어느 F 발음 어려워하지 마시라. 소리가 안 나면 이 발음 되는 거고요. 울리면 이 발음 되는 거예요. 침을 묻히지 않고도 촉촉한 그곳에 얹어만 놓으면 되는 너무나 편안한 발음입니다. 해보세요. face. 이제 꽃병 해볼게요. vase. 우리 thank you very much라는 말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thank you very much라고. 그러면 이제 영어밖에 못 알아듣는 분들이 다 이해하고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분들이 베리라고 해도 그건 스트로베리, 블루베리의 베리가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오세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thank you very much라고 해요. 그러면은 고맙다. 그 생각해요. 고맙다. 우리 버찌 같은 거 있죠. 베리, 블루베리 뭐 눈에 좋다 해서 들어보셨죠? 스트로베리 잼, 딸기잼 할 때 들어보셨죠? 그걸 딱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왜냐면 베리는 그 베리거든요. 매우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very 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번엔 입에 이게 나오면 돼요. very. 강세가 앞에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개를 움직이나 보세요. very.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딱 잡고서 very 이러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고개랑 같이 very 해보세요. 훨씬 쉬워요. 이제 열매 berry 해볼게요. berry. 어느 게 더 힘이 들어요? 배가 고플 때 뭐가 더 힘들어요? berry가 힘들어요? very가 힘드세요? berry가 힘들어요. 배고플 때 만약 한다고 친다면 내가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누가 하라고 한다면 정말 berry 이 발음 훨씬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발음 굉장히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 또 재밌어요. 정말 발음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음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려워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발음 조금만 하면 내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 다 본인 걸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십 년을 영어를 하면서 계속 그 발음이 걸림돌인 거죠. 제가 저기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봉천동이라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용산을 가려면 그 대교를 건너야 돼요. 제 입장에선. 그 다리를 안 건너고는 용산을 못 가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매번 용산을 가야 해요. 그런데 내 한강다리는 항상 흔들린다고 가정해보세요. 나는 항상 거기를 가야 하는데 내가 지나는 그 다리는 항상 부실공사 예전에 무너졌던 모 다리처럼 흔들흔들해서 갈 때마다 나를 긴장시켜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한 번쯤은 딱 마음 먹고 그 다리를 시공을 좀 다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좀 튼튼하게 해서 이제 신경 안 쓰이게 하고 그 다리를 항상 건너면 어떨까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사라면. 그게 막 뼈를 깎고 막 그래야 되는 공사가 아니고 내가 조금만 예를 쓰면 되는 공사라면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바로 그 작업이 내 발음을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우리 연령대,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뿐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학생들도 교습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좋은 학생은 아주 좋아요. 외국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여건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제 입장에서. 참 총명한 아이고 너무나 정말 멋진 학생인데 영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 읽었을 때 발음이 다른 방향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요즘 저희는 70명 막 배우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70명이 있어갖고요. 중학교 때는 60몇 번, 67번, 68번까지 있었어요. 여학교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인구가 요즘 뭐 초등학생들 30몇 번으로 끝나잖아요. 남자 여자 자르면 15번 이런 쪽으로 끝나더라고요. 30몇 명. 그 학급 인원수가. 그럼 저희 때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발음 봐주실 것 같죠. 학원을 15명 이렇게 소수 정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원에 진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세요. 여러분이 강사시면 발음을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계속 발음이 아니에요. 그럼 혹시 그 아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그래서 평생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물론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업어드려야 돼요. 정말 그런 선생님 만나신 분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직업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요. 처음 뭐 1년을 열정으로 그렇게 한다지만 하나의 하나의 발음을 봐주기는 정말로 힘이 들어요. 내 발음은 내가 고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때 고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 거로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